반갑습니다. 예일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스캠프 예일여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박수병 강사입니다. 이번에 특징은 저번에 1학기 때 했던 1학기 기말고사 때나 1학기 중간고사 때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번에 하고 좀 달라진 점은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정도가 혹은 몇 점 정도가 출제됐느냐를 언급했다면, 이번에 조금 더 간단하게 몇 문항 정도가 출제됐는지를 가지고 언급을 하려고 해요. 현재 1학기 중간고사 전체 기출이 된 문항은, 출제가 된 문항은 27문항이며 그 중에서 출제된 요소들을 파악을 해보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공부했을 겁니다. 그죠? 부교재랑 모의고사랑 교과서 그랬을 텐데, 부교재에서 이번에 15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전에 1학기 때는 부교재의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7문제다라고 하면 20문제 이상이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5문항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늘었을까라고 보면, 모의고사는 항상 비슷하게 4문제나 5문제가 항상 나왔죠. 이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2020년도 9월 1학년 모의고사, 전년도 모의고사가 전 범위였고, 그 중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특이한 건 얘예요. 교과서. 예전엔 교과서에서 기껏 해봐야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것이 좀 특징적이고, 그러면 흐름을 보면 앞으로도 교과서를 좀 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서 좀 더 출제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걸 반영을 한다고 보면 평균 점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외부 지문은 한 문항 나왔습니다. 이거는 1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때하고 동일하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교과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지문이 어려웠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숙지를 하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왔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그 강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어휘들을 어떻게 잘 적응했느냐, 정리했느냐, 이런 걸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유형편으로 보면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주로 1학기 때는 어휘 쪽이 많이 출제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요약을 요구하는, 요약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묻는 거고, 요거는 본문만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법, 어휘, 빈칸은 이전의 패턴과 비슷하죠. 어법도 4문제, 어휘도 4문제. 어법, 어휘는 예일여고에서 단골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도 3문제 정도는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약, 어법, 어휘, 빈칸만 합해도 벌써 몇 문제요? 10문제, 17문제입니다. 27문제 중에 17문제가 이런 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됐더라. 그래서 그러면 유형편을 연습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유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나왔던 것들은 이제 문장 삽입 유형,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그다음에 주제, 일치, 불일치 이 정도로 나왔어요. 나머지에서도 문장 삽입이 좀 3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문장이 전환될 때, 문단에서 어떤 흐름이 바뀔 때 어디로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염두에 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됐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그 중간고사 대비해서 주로 적중됐던 문제들은 이 정도 문항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물론 다른 문제들도 간접 연계가 다 됐으나 비슷하게 나왔던 것만 좀 추려보면,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왔고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특별히 어휘를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반의어, 동의어 정도를 기본적으로만 정리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3번 문제, 주제 문제죠. 주제 문제도 역시 전형적으로 뭘 묻는 거냐면 독해력을 묻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어법, 어휘, 4번, 5번은 어법, 어휘 문제가 나왔죠. 어법과 어휘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어법은 이런 걸 꼭 알아줘야 돼,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고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10번 문제도 어법이죠. 어법 문제. 거의 수업 시간에 다뤘던 어법은 거의 시험에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수업에 충실을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있던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 역시 내용일치도 마찬가지죠. 독해력을 묻는 것이고, 독해 지문을 주고 한글 뜻을 주면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묻는 것이며, 기본은 뭡니까? 독해죠. 얼마만큼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었고, 역시 서술형 3번과 4번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와 어휘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건 혹은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건 어법과 어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본질적인 내용, 즉 어법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과 어휘의 어떤 기본적인 것, 즉 동의어나 반의어, 기본적인 수어들, 이 정도를 정리해두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고 적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본적인 총평으로 보자면은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80점대나 90점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너무 어렵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너무 한쪽으로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만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도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공부를 한다면 기말고사 때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일여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